자, 그래서 20장 추론 규칙의 목록 조정이에요. 네, 네, 추론 규칙이 9개였나요? 추론 규칙이 네, 9개, 대치 규칙이 10개죠. 네,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총 19개를 이제 활용을 해서 증명을 하는데 이게 꼭 19개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우리 구성적 딜레마는 추론 규칙에 들어갔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우리 딜레마 배울 때 딜레마의 종류 해가지고 파괴적 딜레마도 얘기를 했었죠. 그쵸? 네. 근데 파괴적 딜레마를 DD라고 해가지고 추론 규칙에 넣었나요? 안 넣었나요? 안 나왔죠. 안 넣었어요. 그쵸? 왜 안 넣었을 것 같아요? 그, 그 주렁기 지금 타당한 것만 넣었는데, 이건 타당하지 않아요. 파괴적 딜레마도 타당하죠. 아, 그러니까 구성적 부정치. 딜레마는 네, 긍정식의 형태고 파괴적 딜레마는 딜레마인데 부정식의 형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타당한데도 굳이 목록에는 안 넣어놨어요. 그쵸? 이거 이거 넣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되기는 해요. 근데 왜 안 넣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부정치기인데 더 만들 필요 없어서. 예, 굳이 넣지 않아도 그냥 증명하면서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귀류법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왜 안 나오냐? 귀류법에서 우리 요 선접 증명하는 과정 기억나시죠? 그쵸? 네, PVQ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해서 not PVQ로 해서 드모르간하고 심프에서 P. not P에서 그러니까 P. Q다 이거 증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귀류법으로 그쵸? 네. 그러면은 우리 추론 규칙에서 선접을 빼버리고 선접이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귀류법을 사용해서 쭉 증명한 다음에 선접을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되겠죠. 그쵸? 그런데 네, 그렇게 하면은 번거롭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추론 규칙이나 대치 규칙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증명할 때 훨씬 더 간편해지겠죠. 그쵸? 네. 그래서 추론 규칙과 대치 규칙의 숫자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파괴적 딜레마도 있으면은 만약에 파괴적 딜레마가 필요할 때 그걸 증명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파괴적 딜레마니까 타당해요 하고 넘어가니까 훨씬 간단해지겠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을 굳이 포함하지 않느냐라고 하냐면 지금 여러분 19개 외우는 동안도 어때요? 아, 헷갈리죠? 헷갈리고 어렵죠. 그쵸? 네, 그리고 단순히 외우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완전히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쵸? 잘 네, 쓸 수 있게 숙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론 규칙이나 대치 규칙에 해당하는 규칙의 수가 늘어나면 증명 과정은 편해지는데 그거를 익히는 과정은 어때요? 그리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곧 양자산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아,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 이제 요 교재를 이제 곧 출간한 회사에서는 한 19개 정도면은 그래도 얼추 밸런스가 많지 않겠느냐 요렇게 해서 요 19개를 여러분들한테 잘 익혀봐라 이렇게 준 거죠. 네. 근데 그 다른 책에서는 이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아, 네, 더 네. 적게 그 주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구현하는 모든 색은 사실 그 빛으로 따졌을 때 이 그 물감 섞는 거 말고 빛으로 따졌을 때 색 세개만 있으면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요? 네, 빨간색, 그 파란색, 그 나머지 하나가 뭐였더라? 노란색인가? 네. 빨간색, 녹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일 거예요.
네. 빛 요 세 개를 섞으면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색깔의 빛이 나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여러분 물감 팔레트 있잖아요, 그쵸? 네. 물감에 그 옛날에는 그 살색이 없으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주황색에다가 흰색 요렇게 적당히 섞으면 살색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어떤 물감 보면 살색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있으면 어때요? 있으면 그냥 살색 쓰면 편하잖아요. 그쵸? 근데 색깔이 너무 많으면은 그 물감 그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커서 힘드니까 꼭 섞어서 쓸 수 있는 필수 색깔만 컴팩트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리고 또 그거의 중간 형태로 필수 색깔도 있지만 섞어서 잘 쓰는 색깔을 몇 개 추가해가지고 나오는 세트도 있을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네.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면서 좀 섞어 쓰는 그런 어떤 그 불편을 덜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추론 규칙이나 대치 규칙의 수가 어, 고정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19개로 배웠는데 다른 데에서는 다르게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추론 규칙의 수가 많아질수록 증명 과정은 어때요? 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쵸? 네. 적을수록 증명 과정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전 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선접은 사실 추론 규칙에 꼭 포함될 필요는 없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귀류법으로 증명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필요할 때마다 귀류법을 사용해서 타당성 증명 과정을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이거 증명하는데 아까 단계가 몇 개 단계였죠? 자, 7단계. 네, 잠깐만요. 네, 6단계죠. 그쵸? 네, 예. 6단계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추가를 해서 진행하는 편이 100배 나은 거죠. 네. 더구나 자주 쓰는 거니까. 그쵸? 자, 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타당성 증명 과정은 무척이나 번거롭게 될 것이다. 이는 다른 추론 규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 규칙들 중에는 규칙 목록에 꼭 포함되지 않아도 증명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규칙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규칙들을 제외한다면 타당성 증명 단계는 전부 다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구성적 딜레마를 추론 규칙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8가지 추론 규칙, 10가지 대치 규칙 있으면은 구성적 딜레마가 타당하다는 걸 중간에서 그 증명을 할 수 있고 증명한 다음에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네. 그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9단계가 더 늘어나는. 네. 예, 그러니까 이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그 물감으로 예를 들면은 어떤 물감을 9개를 절묘한 비율로 배합을 해서 나오는 색깔이라고 해봐. 네. 예, 그러면은 그거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절묘하게 배합해서 쓸 거예요? 아니면은 배합해져 있는 물감을 짜서 쓸 거예요? 어, 후자가 짜서. 훨씬 편하죠. 그쵸? 그냥 네. 공간 하나를 더 차지하더라도 얘는 목록에 있어야 되는 애인 거예요. 네. 요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반대로 더 많은 추론 규칙을 규칙 목록에 포함시키면 증명 단계는 이전보다 훨씬 줄일 수 있다. 마치 더 많은 색의 물감을 갖고 다니면 굳이 이런저런 물감을 섞어 사용하는 수고를 덜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근데 갖고 있는 물감색이 다양해질수록 점점 휴대하고 다니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암기하고 그것을 숙지해서 활용하는데 어려움,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와 같이 추론 규칙의 수가 늘어나고 규칙을 암기하고 활용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많은 논리학자들이 추론 규칙 암기의 어려움과
증명 과정의 단순성 사이에서 그쵸? 암기의 어려움, 숙달도 포함되겠죠. 증명 과정의 단순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논리학자들은 추론 규칙에 파괴적 딜레마를 포함해서 제시하기도 한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파괴적 딜레마 제외하는 건 물론이고요. 조건 증명이나 귀류법 역시도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개만 있으면 다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쵸?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조건 증명 없이 증명해봐라 라고 하니까 빙빙 돌긴 하지만 되긴 되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굳이 가르칠 필요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아, 19개만 줘도 다 할 수 있는데 조금 과정이 조금 번거롭긴 하겠지만 굳이 그것도 아이들 공부한다고 숙제한다고 어려움을 주느니 19개만 가르쳐도 문제 없다. 이렇게 하는 교재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네. 책에서 조건 증명과 귀류법이 매우 유용한 도구, 그러니까 훨씬 더 증명 과정을 단순하게 해주는 좋은 도구라고 여겨서 각각 한 장씩 할애했고요. 특별히 이제 귀류법이에요. 귀류법은 논리학에서뿐만 아니라 수학, 수사학, 변증학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논리적 기법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 특징이 그렇잖아요. 무엇이 그렇다라고 증명하기가 어려울 때는 뭐예요? 그게 아니다, 아닌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그러니까 틀렸음을 보여줘서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맞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이런 거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잘 사용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소개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추론 규칙 목록에 어떤 규칙을 포함하고 제외할지는 사실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 그가 증명 과정의 단순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더 많은 규칙이 포함될 것이다. 그렇죠? 네, 열심히 또 암기하고 숙제해야겠죠. 그러나 규칙 암기의 어려움에 초점을 더 맞춘다면 여러 규칙이 목록에서 제외될 것이다. 무엇이 포함되고 제외될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적절하게 결정하면 된다. 끝.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서두에 약간 좀 쉬어가는 단원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네. 자, 나머지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자, 파괴적 딜레마를 누가 발견을 했대요. 근데 추론 규칙에는 파괴적 딜레마가 없어요. 그래서 파괴적 딜레마의 타당성을 입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증명 과정을 이거는 귀류법이네요. 그쵸? 예. 네, 여기 있네요. 그쵸? 예, 요거 쭉 증명을 해달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근데 숙제예요. 요거 네. 기율법으로 풀어야 돼. 조건 증명으로. 그건 안 알려주죠. 아, 19개 그 추론 대치 규칙하고 조건 증명 귀류법도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파괴적 딜레마 여기 양식이 있는데 이게 타당하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네. 타당성의 형식적 증명으로. 네. 네. 자, 그리고 2번이 조금 재밌어요. 여러분만의 추론 규칙을 하나 개발해 달래요. 네. 아, 예? 여러분만의 추론 규칙.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쵸. 근데 뭐 잘 생각해 보면은 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존의 추론 규칙을 잘 조합을 하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상한 거 하나 딱 하면 돼요. 하나 이제 개발을 한 다음에 연습 문제 하나를 거의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칙이 없이 증명하는 과정, 규칙을 사용했을 때 증명 과정에서 얼마나 더 효율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 그 그래서 규칙이 뭐예요? 그 조건 증명하고 기율법.
아니 뭐 상관없어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풀어온 연습 문제를 보세요. 그러면은 그 예제가 있잖아요. 네. 무엇이든지 추론 규칙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요 뭐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 P 홀수 Q이고 그쵸? not P 홀수 Q일 때 Q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추론 규칙화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네.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니까 이 얘기는 이걸 만약에 추론 규칙화한다. 그럼 뭐예요? P 홀수 Q 이게 이제 1번 조건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잠깐만요. 추론 규칙으로 만드니까 그 옆에다가 쓰는 거죠. not P 홀수 Q 일 때 뭐예요? Q가 나오는 그쵸?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4번 같은 경우가 아주 그 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쵸? 네. P일 때 Q 홀수 Q 같은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을 붙여준다면은 뭐 P의 Q 조건화 아, 네. 증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추론 규칙에다가 넣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규칙을 사용한다는 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이제 그 규칙 목록에다가 적용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예제를 이제 거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 예, 좀 어렵죠, 그쵸? 네, 네. 하여간 이런 식으로 그 타당성의 형식적 증명이 완료되면은 그 명제는 그 논증은 이제 그 뭐죠? 그 추론 규칙의 목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우리가 그 긍정식도 P 홀수 Q P 그러므로 Q이다 라는 게 1번 추론 규칙이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10번 규칙에 P 홀수 Q 여기 3번 할게요. QVQ 그러므로 Q이다 라고 하는 거를 재현이가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뭐 재현 규칙이라고 만약에 네.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이런 조건이 만족될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떤 예제에다가 이거를 적용을 해보라는 거죠. 아, 네. 적용을 해서 이제 나오는 그 친구는 뭐예요? 증명 과정은 여기에다가 적어 주시고 그거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과정은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규칙을 추가할지는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 봐야겠죠. 그쵸? 네. 그리고 좀 유용한 그런 규칙을 잘 개발을 해서 여러분만의 그 예제에다가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예제는 앞선 문제를 재활용해도 되고 여러분이 그 예제를 만들어내도 돼요. 아, 네. 그렇게 근데 그 예제는 양쪽이 똑같은 예제 적용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3, 4, 5, 6, 7번은 뭐냐? 우리 추론 규칙 목록에서 얘네들을 3번은 부정식을 빼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18가지겠죠. 그쵸? 네. 그 18가지를 가지고 MT를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MT가 뭐예요? P 1번에 P 홀수 Q가 있고 네. 2번에 not Q니까 그러므로 not 아, P잖아요. 그쵸? 네. 이거를 18가지를 사용해서 쭉쭉쭉쭉 해서 QED를 만들어 달라는 뜻이에요.
단 저 MT를 사용하지 않고. MT는 사용 안 하는 거예요. MT 그러니까 자체를 MT를 사용하지 않고 MT를 증명하라는 그쵸. 소리. MT 자체를 증명하라는 거죠. 네, 선생님.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MT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예, 그 흡수가 P 홀수 Q일 때 1번이 그쵸? 네. 여긴 바로 그 바로 답이죠. T. P 거기 홀수 P 닷 Q잖아요. 그쵸? 예, 이거를 뭐예요? 2번, 뭐 3번 이렇게 쭉 해서 18가지 쓰는 거예요. 예, 네. Q, E, D를 만들어내 달라는 거죠. 네. 예. 네, 여기에 18가지 뿐만이 아니라 모두 써도 되는 거예요. 건 예, 조건 증명 써도 됩니다. 지급. 귀류법도 써도 돼요. 예, 네. 써서 하여간 QED를 끌어내 달라는 건데 요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HS 가언적 3단 논법 쓰면 안 돼요. 그리고 D. 선언적 3단 논법도 쓰면 안 돼요. 예, 네. 그렇게 증명해 주시면 되고 7번 선접은 예, 귀류법 그 단원에서 나왔던 건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라는 것이고요. 예, 8번하고 9번은 사실 여기 왜 들어갔는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요 앞에 보면은 있잖아요. 그쵸? 여기 이게 선언적 3단 논법 여기에 이게 가언적 3단 논법 선언적 3단 논법이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예, 증명하라고 아유 순서가 다 제멋대로 다 돼가지고 어디로 넘어갔는지 여기 있다. 근데 이게 가언적 3단 논법이고 이게 선언적 3단 논법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 사실상 어, 그,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 선생님이 네. 바꿔주시. 나 네, 그래서 그 8번하고 9번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 그 원래 교재도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원래 교재에 이게 없더라고요. 이게 아마 뭐 이렇게 붙여넣기 하다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8번하고 9번은 안 하셔도 되고 7번까지 연습 문제 해오시는데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면은 뭐 3, 4, 5, 6, 7은 그럭저럭 쉬울 텐데 2번이 특히 어려울 거예요. 1번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번은 조금 생각해야 되고 2번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